분기별 그래프로 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속해 있는 KMW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 기요를 보겠습니다. KMW는 1994년 10월에 주식회사 코리아 마이크로웨이브로 설립이 되었고 96년 5월에 주식회사 KMW로 상호로 변경하였고 2000년 3월에 코스닥 시장의 IT 버블이 막 꺼지려고 할 때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사업 부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통신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 및 부품류 등을 생산하는 RF 사업 부문과 스포츠 조명, 실외 조명 등을 생산 판매하는 LED 사업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 제품은 RF 부문에는 시스템류, 그리고 안테나류, 필터류 등이 있고, LED 부분에는 스포츠 조명, 실외 조명 등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KMW와 그리고 종속 회사들의 부문을 나눠놨습니다. 사실상 LED 부분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은 김덕용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35.4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RF 부분에는 시스템류, 그리고 필터류, 그리고 안테나류 등이 있고요. LED 부문에는 스포츠 조명과 그리고 실외 조명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들을 보시면 가끔 이제 안테나 부분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자, 회사가 강조를 하는 것은 2G, 3G, 4G, 5G로 오면서 망이 고도화될 때마다 기지국을 구성하는 각종 장비가 교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초고속 대용량 성능의 구현에 필수인 5G의 특성상 기존 4G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의 안테나 및 필터가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주파수의 파장이 짧기 때문에 기지국의 안테나 등을 더욱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회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실적이 올해 2020년 반기 매출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RF 부분이 97.1%, 그리고 LED 부분이 2.9%로 말씀드렸듯이 LED 부분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RF 부문 중에서 시스템류가 56.9%, 그리고 안테나류가 7.9%, 필터류 및 기타가 3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시스템류가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출과 내수로 구분을 하면 올해 반기 기준으로는 수출이 96.6%, 그리고 내수가 3.4% 정도입니다. 자, 지역별 매출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반기로 보면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조정 및 제거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일본, 유럽 등으로 차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수 부분은 현재 3.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RF 부분만 나누면 노키아 쪽으로 가는 매출이 올 반기에는 58.3%, 그리고 삼성 부분이 5.1%, 그리고 CTE가 19.1%, KDDI가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뒀었고, 그래서 많이 각광을 받았고 2018년, 2019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올해 반기 들어서 제품군의 가격이 작년보다는 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2019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올해 제품의 가격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10년간의 재무제표를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막대가 매출액인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크게 2012년, 13년에 상당히 좀 올라갔다가 역시나 2019년 들어서 상당히 매출이 좋아졌습니다.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가 매출과 이익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2019년 4분기부터 다시 좀 주춤을 하기 시작하고 올해 2분기에 다시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현재 올해 3분기도 그렇게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출이 들쭉날쭉하고 4G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이익이 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이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7년 사이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계속 연구개발비가 들어가고 하면서 영업이익부터 적자가 났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신회사의 투자가 이루어질 때에 회사의 매출이 증가를 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YOY로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액 증감률은 파란색 선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영업이익 증감률은 워낙 적자가 나던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나기는 상당히 힘든 모습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올해 1분기, 2분기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1분기, 2분기 영업이익보다는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중간에 이제 영업이익의 증감률을 YOY로 계산하기 힘든 단계가 몇 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5G 투자가 이루고 나서 이게 물론 이제 몇 년간은 계속 아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새로운 통신회사들의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또 한때 회사는 적자로 또 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 지표인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NPM, ROE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셔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회사의 매출에 따라서 흐름이 일정하지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회사 자체가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회사가 아니고 통신회사에 투자가 있을 때 매출이 발생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판관 비율이 매출이 줄어들면서 판관 비율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 버려서 빨간색 선거래표인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저건 이제 2012년 13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때 2015년 가면은 분기 매출이 384억까지 줄어들고 매출의 총이익이 16억인데 판관비가 83억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또 꾸준히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97억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통신회사의 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연구개발비로 회사가 적자를 보는 상황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ROE도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표로는 이 회사가 꾸준하게 장기 투자를 하기는 참 애매한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부채 비율로 세 가지로 분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파란색 선거래표가 ROE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9%, 91%, 또 마이너스 50% 이상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작년에 2019년에 62%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최근 4분기 합산 26.5%까지 또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출렁임이 결국 매출의 순이익률에 따라서 같은 출렁임을 보이지만 총자산 회전율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더 ROE가 많이 증폭이 되고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채 비율이 한때 647%까지 올라갔다가 208%까지 지금도 여타 회사에 비해서는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때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시가총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19년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2020년 11월 2일 종가 기준으로 2조 5286억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가 상당히 납작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본이 2012년에 4G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자본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부채를 또 갚아 나가면서 부채가 또 줄어들었고 자본은 CB 발행과 유상증자를 하면서 또 늘어나 있고 이런 모습이지만 어쨌든 시가총액이 자본 총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인 PBR, PER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PFCR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PBR 흐름을 보시면 2015년에 1.6까지 내려갔다가 그 이유는 사실은 뭐 자본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리고 주가가는 2019년부터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보시면 전체적으로 현재 PBR이 많이 올랐고 오늘 종가 기준은 PBR이 10.4입니다. 자, 제조로 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치고는 PBR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PER은 최근에 수익이 좀 낮기 때문에 40 그리고 PFCR은 39. 근데 말씀드렸듯이 PER과 PFCR은 회사가 적자를 보는 기간에는 사실은 계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이 회사의 지표를 적정 주가를 좀 산출하기는 쉽지 않은 회사이고 그러나 PBR이 10.4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좀 많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채권 회전율수, 재고자산 회전율수 보겠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도 매출 채권이 잘 회수가 되지 않는다거나 재고자산이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 회사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안 그러면 나중에 충당금으로 쌓여서 큰 평가 손실을 볼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항상 색깔을 볼 필요가 있고 매출 채권 회전율수는 뭐 매출에 따라서 이 회사가 워낙 변동이 크고요. 올
올 2분기까지는 98일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좀 넘게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일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손의 일수는 한때 116일까지 갔다가 최근 2분기에는 33일까지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한 것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것을 최근 들어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회사가 크게 위험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보시면 파란색 막대가 영업 현금 흐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나는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12년, 13년에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났었고, 그 이후로는 거의 플러스가 나는 적이 없다가 2019년 들어서 큰 폭의 영업 현금의 플러스를 나타내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좀 궁금한 상황이고, 말씀드렸듯이 한 7년, 6년 동안에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막대 그래프인 재무현금 흐름으로 이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비를 발행하거나 차입금을 다시 차입을 하거나 하다가 다시 차입금을 또 갚을 때도 있고, 이때 이제 텔콘을 처분을 하면서 460억이라는 돈이 생겼기 때문에 차입금 많이 처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계속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나지 않으면서,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나지 않으면서 2018년 들어서는 또 3월 10일을 발행하고 유상증자 등을 하면서 회사의 현금을 계속 마련했습니다. 즉 외부에 어쨌든 주식수를 늘리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외부에서 현금을 끌어봤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다시 차입금을 좀 상환을 하는 영업 현금 흐름이 많이 생기는 상환을 하다가 올 2분기에 다시 또 차입금을 차입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영업 현금으로 플러스가 나는 적이 많지 않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연구개발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텔콘을 처분한 것이 없었다면 더 많은 현금을 아마 차입을 하거나 시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면서 끌어왔어야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최근 4분기 합산의 현금 흐름표를 한번 나타낸 것을 보겠습니다. 자, 크게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3년에 영업현금이 플러스가 났었고, 최근 들어서 다시 플러스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사이에는 재무현금으로 재무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마련하고 다시 갚다가 또 현금을 마련하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빨간색이 유무형 자산 투자인데, 유무형 자산 투자는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최근 들어서는 1년 평균 한 190억 정도의 유무형 자산 투자, 캐펙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2조 5286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영업현금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프리캐시플로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이 회사의 시총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회사의 재무제표에 비해서 시총이 좀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무제표를 분기별로 그래프로 보았는데요. 밸류에이션 지표나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지표나 여러 가지 또 수익성 지표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올린 다른 영상들을 또 한번 보시면서 이 회사는 이렇고 저 회사는 저렇다는 것을 한번 또 살펴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KMW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